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더 노래 불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지보이스인가 봐. 사랑도 사랑이었네. 맞을까 K가 맞을까.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노래를 못할까? 10년이 넘었어 데뷔해서 머리 올린 지 일단 애인이 생겼고요. 애인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 거야. 수십 년을 내 연애를 준비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잘 사귀어요. 사실 멋있고 섹시하다기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하지만 일반 흔한 게이들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노래에 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좀 있었고 벽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첫 번째로 느꼈던 경험이에요, 저는. 지보이스를 하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비가 왔어요. 엄청 울었어요. 물걸레 울어대던 숲속의 밤 그게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함께 가자. 뭐 이런. 끌대며 잠을 청하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은 더 얘기해야 되는 것 같고 더 노래 불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지보이스인가 봐. 사랑도 사랑이었네. 마음에서 2,000원짜리 빵을 파는 날 하루 종일 서서 일해 종아리만 굵어져 200만 원짜리 사모님 백에 빵을 담다가 직장 떠나 잘 나가는 친구 생각나 울컥 하자한 빵은 또 뒤통수 치고 거래처에 고래고래 따지고 싶지만 새우가 단소리로 명령하고서 스트레스 탈모 생길까봐 뒤통수랑 만지네. 쉽지 않아 나는 쉽지 않아 나에게도 쉽지 않아 그래서 남지 않아. 잘 모으면 전염되지 않지만 우울증은 저야 성이 강해 중독성에 당해. 극하면 연애 상담하는 후배가 부러워 수없이 외롭다 투덜대다 메일을 썼어. 쉽지 않은 고백 커밍아웃 담은 메일은 한 달 지나도록 수시나 난 메시지 되고 불 꺼진 화장실 소시간 방매로 서투르게 한강가를 돌아오다가 개똥발과 뒤척대다 눈물이 글썽 스트레스 탈모 생길까봐 뒤통수가 만지네. 쉽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지 않아 난 그래서 남지 않아. 잘 모으면 전염되지 않아 우울증은 저야 성이 강해 중독성에 당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일까 쉽지 않아 이야기야 잘했다.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일까 쉽지 않아 이야기야 잘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보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핑턴 포스트 뉴스 에디터 박세고요. 오늘은 그 영화 위켄즈 개봉을 맞아가지고 국내 유일의 게이 코러스 라인 맞죠? 네, 맞아요. 게이 코러스 라인 지보이스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쪽은 감독님이신 이동환 감독님이시고요. 위켄즈를 연출하셨고 그 일련의 얘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보이스는 네, 국내 최초의 미모의 이거 꼭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모의 게이 코러스이고요. 2003년에 처음 창단이 됐고 매주 일요일마다 연습을 하고요. 단순한 취미 모임은 아니고 노래도 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이제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단체로 알고 있고요. 위켄즈는 그들의 몇 년간의 이제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총 몇 년인가요? 다큐를 기록한 건 한 4년 정도 촬영을 했고요. 편집을 한 1년 정도 했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저도 단원이었어요. 단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촬영을 하고 네. 그걸 편집해서 영화로 만드시고. 네. 그 방금 저희가 뮤직비디오로 봤던 쉽지 않아라는 노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쉽지 않아는 이제 종걸 님이 할까요? 네. 쉽지 않아는 저희 단원 중에 그 전 단장 중에 하는 샌더와 샌더가 작사를 하는 노래인데 너무나 그 일상생활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리고 노동자로서도 성소수자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쉽게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친구 사이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 사이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이야기도 그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고요. 또 다른 그 지보이스 단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담으면서 우리는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그런 성소수자로서도 강인하다는 자긍심을 또 이야기하는 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위켄즈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뭐 노래 연습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연애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까놓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난 사귄다, 안에서 사귀는 사람이 있다. 내 옆이야. 형 분발 좀 해. 감독님도 사귀세요? 감독님 누구랑 사귀세요? 누구? 손들어. 그분이 커플이세요? 내가 나쁜 년이네. 왜 거기 앉았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주목받으려고. 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두 분 조금 이따 듣고 먼저 들어볼게요. 갑자기 저한테 훅 들어오시네. 저는 지보이스 3년차 단원 백팩이라고 하고요. 친구 사이로 나온 게 제 오프라인 모임 나와가지고 그때 운영자였던 지금의 애인을 만나게 돼서 3년째 지금 연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첫 연애인데 이렇게 잘 코가 깨서 언제까지나 잘 사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봅시다. 연애도 운동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보이스를 처음 나와서 이제 사귀게 됐는데요. 그동안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뭐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지보이스 처음 나왔는데 이제 그때 한 3번째 만남 때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해서 지금 6년이 넘었네요. 네. 6년 넘게 지금 저도 나만큼만 해라. 네, 이렇게 열심히 사귀고 있습니다. 누가 꼬신 건지도 좀. 이제 지보이스 다큐를 찍기 시작하면서 다큐를 찍다가 이제 여기서 찍다가 너무 좀 저한테 불편해가지고 이제 형 집에 가서 찍게 됐는데 많이 나오더라고. 네. 어쩐지. 그날 이제 형네 집에 간 거예요? 라면 먹었어? 갑자기 마이크를 빼주세요. 강희 형이 말해야죠. 이제 말할 수 있다. 아니 다큐 찍으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친해졌고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하게 친해져. 저랑 되게 다른 친구여서 저도 이 다큐 찍으면서 궁금한 게 많았고 서로 알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왜 강희만 데리고 집에 가 있어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 저희 안 물어봤는데. 그럼 언제 있어? 아니 그때 인터뷰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프렌즈를 빌렸는데 프렌즈도 이제 좀 공간이 좀 오픈돼 있어서 다큐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가 조금 힘든 얘기였어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편한 장소를 찾다가 그래서 친구 사이 사무실에서 찍었다가 그러니까 몇 번을 장소를 반복해서 인터뷰를 다시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집으로 오고. 그 힘든 얘기가 기억난다. 그 어린 시절에 집에서 나오게 된 얘기 그 내용이죠. 그 얘기를 이제 집에 가서 아니 그거는 그래서 마지막은 친구 사이 사무실을 낮에 빌려서 거기서 찍었어요. 제가 좀 더러운 상상을 잠깐 했는데 그럴까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어요. 나 저거 빌렸다고 하니까 대실밖에 생각이 안 나지. 영화에 이제 영화에 나오지 않은 그런 연애 얘기도 있잖아요. 되게 저는 엄청 되게 귀엽더라고요. 사실 되게 그 사춘기 때 그런 남의 연애 첫사랑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혹시 영화에 안 나왔지만 난 되게 찬란한 사랑을 한번 했다 얘기해주고 싶으신 찬란한 사랑은 그래 찬란하지 않은데 아니면 처절한 사람. 처절한 사람 많을 것 같아. 미련한 사람. 혹시 딱 없네. 애들이 사랑을 못해서. 아까 누가 얘기해주기로 했었는데 누구였지? 사랑 관련. 지휘자님이랑 연애를 하셨는데 있죠. 언제 그래? 그래 가장 최근 거 한번 얘기해. 너무 이거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지? 저번 주에 제가 여기 지보이스 지휘자님이랑 한 거의 2달 넘게 사귀다가 저번 주에 헤어졌거든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누가 찼나요? 누가 찼어? 아니요, 그런 거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안 되지. 네. 그래도 되게 사랑했잖아. 네,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헤어진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노르마 씨 맞죠? 네, 노루. 근데 만약에 헤어지면 네. 조금 어색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보자 오늘. 그거는 나중에 경험해보고 인터뷰 다시. 오늘 좀 다행히 또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저 싱글이에요. 우리에게 지휘자가 필요해. 그 사실 이 모임이라는 데가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고 이런 좀 공감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어떤 애정도 생길 수 있고 또 친한 친구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런데 뭐 정리를 하자면 사실 뭐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히려 똑같은 과정이고 또 다른 여타 일반들의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장기적 연애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누군가 또 만나가다 헤어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못 만나고 있고 네. 일을 하다 보면 바쁘셔가지고. 네. 바쁘셔가지고. 누군가를 또 갈구하면서 신입단에 빨리 안 들어오나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광고 한번 해주세요. 모집 공고 한번 해주세요. 신입 항상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친구 사이 사무실에서 매주 일요일날 연습을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청자들한테 물어봐달라고. 어떤 카메라 보고 아 그래요? 대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한번 해주세요. 누구예요? 지보이스를 사실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댓글로든 뭐로든 저희한테 궁금한 거 혹은 또 지보이스에게 궁금한 거 이 분들을 보시고 나 누구에게 좀 궁금한 게 있다 이것도 한번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 크네. 이러면 마르네. 잘 묘사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브를 진행 중이잖아요. 댓글을 달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바로 질문 드릴게요. 누구 딱 집어서 제가 이름표를 단 게 괜히 단 게 아니거든요. 딱 집어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티나요. 하나는 프로필 컷. 저 되게 가슴을 잘라주세요. 아니 좀 의미가 있다고 느꼈던 게 지보이스 자체가 이제 대부분 벽장 속에 있는 게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안착을 하기 위한 되게 좋은 네스트, 뭐 둥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기 가니까 되게 나를 반갑게 맞아들여주는 곳이 있더라. 썸남 같은 존재.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성소 같은 느낌? 교회 같은 네, 느낌. 약간 그런 성령 계지 네. 자기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찾아왔을 때 그런 따뜻함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저요. 아, 완전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증의 시간. 잠깐만 남았어. 시간 얻었거든. 저 구직도 했고요. 어디 구직하셨어요?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 커뮤니티 나온 게 군대 제대하면서 3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는데 친구 사이를 통해서 지보이스를 알게 됐고 딱 처음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때 애인을 들어오면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단어보다 아마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항상 누구의 애인으로 좀 알려져가지고 네, 좀 꼬리표가 많이 달렸는데 한 작년 말쯤에 뗀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적응하는 시간이 좀 길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단원들이 정말로 되게 소중한 존재들이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근데 제가 작년에 또 독립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지금 제가 단장님이랑 같이 남자가 한 밥이라는 도시락 요식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지금 사업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지보이스라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평일과 주말이 모두 뭔가 성소수자 친구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 이건 진심으로 거 아니야 같이 살아. 그게 제일 많이 늘긴 했어요. 근데 그가 좀 많이 늘었더라. 네, 그게 좀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원해. 후원하고 있거든. 이거랑 그 합창이라는 거랑도 좀 저는 조금 연관성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영화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제 혼자 하면 짜치는 경우에도 같이 모아놓으면 좀 묻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 솔직히 자기는 좀 너무 묻어가는 것 같다. 이거는 약간 제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그러니까 단장님 제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니 안 그래도 단장님이 누가 노래를 제일 못하는데 묻어간다고 했었는데. 단장님. 예, 노래 못해가지고 단장 시킨 거잖아. 잘하라고. 합창의 장점에 대해서 좀. 장점을 정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래 못하는 사람도 우리는 노래 못하는 사람도 와도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지보이스는 이렇게 합창단으로 지금 꾸려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지보이스는 오디션을 안 봐요. 아 노래 못해도 되니까. 네? 이거 안 되시겠네. 너무 팩트 폭행이다. 사실 그 어떤 누군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보이스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음역대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것만 기준으로 삼고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시면은 정말 참 노래를 못하잖아요. 후반에도 못하던데. 방금 위험했어. 조금 이따 떨지 말고. 네.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합창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나 노래 잘해요, 우리 이만큼 잘해요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일단 지보이스가 노래하는 이유도 우리 노래 잘하니까 봐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소수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가 주된 어떤 지보이스의 활동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오디션이 사실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단장님이시죠.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진짜 못하는 사람도 와서 묻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묻어는 갈 수 있는데 함께 2년 성장하는. 네, 함께 성장하는. 네 함께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소리는 내면 안 돼요. 립싱크 교수네, 립싱크 교수. 지금 알려줘. 연기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가사 잊어버렸어. 그게 사실 묻어가는 거죠. 아 그리고 방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정기 공연이 있으시냐고. 네 있어요. 저희가 매년 이제 가을쯤 매년 이제 10월 달쯤에 저희가 이제 정기 공연을 해요. 근데 정기 공연의 어떤 그 소식을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많이 소식을 저희가 전파하는데 그 외적으로 아시려면 이제 페이스북에 친구 사이를 검색해 보시거나 지보이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정기 공연 외에도 저희가 연대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식들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말씀 잘하신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그만큼 잘했습니다. 뭐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의 얘기가 보니까 노래의 형태로 안에서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얘기를 단원들의 개인의 얘기를 노래로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부를 게 세상아 너의 죄를 사하노니 그 노래도 역시 단원이셨던 분의 개인적인 얘기를 푸신 거잖아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다른 분 중에 지금은 활동하시진 않지만 재경이 형이라고 있어요. 저희 재경이 형이라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시는데 그 혼자서 이렇게 그 식구가 떠오르면 이렇게 술 마시면서 식구가 떠오르면 그걸 막 적어요. 그래서 혼자 적어서 이게 뭐 저희 게시판에 올려온다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그 새벽에 그런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고 보면 이제 그 저희 음악 감독이신 재우 형이 그걸 보시면서 아 얘가 또 뭔가를 나한테 메시지를 주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가사를 쓰시는 거죠. 이번에 그 노래 그 세상아 너의 죄를 사하노니는 세상이 너무나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아하게 그들의 그런 그 이야기를 우아하게 세상아 너의 죄를 사하노니 우리는 그래도 아름답게 사랑하고 살 거야 이런 구조 내용으로 가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재우 형이 그 가사에 이제 곡을 담아 주셨죠.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노래를 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저희 영화에서는 그게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네, 영화에서는 그 2013년에 그 김주광수 김승환 커플의 당연한 결혼식 때 지보이스가 공연을 하는 와중에 인분특전 사건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과 연결되는 이제 노래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경험했던 혐오 범죄였던 하나의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들과 연결되는 노래이기도 해서 이렇게 감독님이 편집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때 김조광수 감독님이랑 김승환 군이 결혼하는 행사에 지보이스가 찬조 출연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때 또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마침 하얀 셔츠를 다 입고 있었죠. 네네네. 근데 웨딩이니까. 딱 이제 노래를 부르려고 올라간 그 장면에 뭐라 그랬죠? 그거 바키스라 그래야 되나? 거기다가 네. 이제 인분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네네네. 던졌는데 노래는 해야 되니까 그걸 막 빨아가지고 그 막 씻고 털어내고 이제 냄새는 진동하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저 되게 이제 감동적이었는데 그거를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세상아 너의 죄를 사하노니라는 거죠. 그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대충 해볼게요. 하던 대로 못 가는. 풀벌레 울어대던 숲속의 밤 무당벌레 한 마리 내 위에서 졸다 어제의 허물은 몸 밖에 벗어두고서 낙엽처럼 그 위에 내려앉아 그 밤 깊게 되며 잠을 청하네
누구나 아름드리 나무를 볼 때 이름 없이 피고 지던 야생초를 본다. 무거운 가면 동구 밖에 걸어두고서 물결처럼 일렁이는 나무 아래 그 밤 너울 너울 추웠네 날로 춤을 추었네 우리라면 좋았다면 좋았고 빛이 가려 하늘 향해서 혀를 한번 찬다면 단 한 번만 흘러 세워서 비웃는다면 세상의 아름다움 찬양하라. 사랑도 사랑이었네. 세상의 아름다움 찬양하라. 사랑도 야 틀린 게 누구야? 누구야? 아 평소만치 못했다. 진짜 묻어가는 사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티 안 내게 하라 그랬지. 이게 묻어가는 게 소극적으로 묻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첫 박에 남이 누가 먼저 불러주기를 기다렸다가 예리하시다. 예리하시다. 이게 우리 막기라 모르는데. 그 시작하는 박자가 조금 늘어졌다가 세상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남이 먼저 세 하면 그때 세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제일 싫어하시나? 그거 안 좋아하셔도 되는데 굳이. 지금 원래 피아노 반주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MR에 맞춰서. 지휘자가 안 돼서 그래요. 맞아요. 지휘자분이 엄청 재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렇죠? 피아노 반주도 다 하시고 그러는 거죠? 네, 제가 알아요. 속성으로 진짜 빨리 알아버렸다. 제가 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다른 동물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맞죠? 고양이만 한 6마리 나오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하얀 고양이 뭐 그다음에 좀 탭이 나오고 막 연관이 있나요? 무슨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고양이 숭배. 아니면 왜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시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야기. 네, 저희 집에서도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들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고양이 보호협회라는 길고양이 구조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구조된 고양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 성소자 저희 노래 중에서도 길고양이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제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약간 버림받고 약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고양이들의 입장과 또 우리 입장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각별하진 않나. 근데 사실 강아지 키우는 단원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취향이 더 크긴 한데 고양이들이랑 또 저희의 친숙함이라는 게 뭔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다른 얘기 했습니다. 어떤 얘기? 술 먹고 안 들어가니까. 고양이들 또 약간 좀 뭐랄까 자기 주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핥고 자기가 자기 잘 깨끗하게 잘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안 들어가도 뭐 이렇게 굳이 뭐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특성도 저희가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전에 제가 봤던 종로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에피소드로 크게 다뤄졌던 얘기가 스파게티나 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위켄즈에서는 그 얘기를
너무 깊게 다루지 않아서인지 스토리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둥지로서의 역할, 이 지보이스라는 단체가 갖는 둥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 일련의 얘기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영수 형은 원래 뭐 파스타집을 했었고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작은 파스타 가게를 했었고, 저희 지보이스 단원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본인이 즐겁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종로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아팠어요. 아파서 입원을 하셨다가 좀 호전이 되어서 되게 조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악화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지보이스 단원들한테는 조금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함께 노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예상치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경험을 좀 크게 한 것 같고, 위켄즈라는 다큐도 그런 어떤 경험에서 시작이 돼서 좀 빨리 기록을 해야겠다. 그런 동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가현동의 어떤 집 하나가 모티브로 나오고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 네. 그 공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거기도 이제 음악 감독이었던 재우 형이랑 지보이스 예전에 활동하던 형들이 우연히 거기 모여 살았었거든요. 근데 영수 형도 그 공간에 꽤 자주 있었고 근처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들이 많이 남아서 영수 형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재우 형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곡을 작사를 하고 곡을 써서 발표를 한 곡인데, 너무 슬퍼서 이제 단원들도 이제 영수 형을 모르는 단원들도 그 노래 부를 때 많이 울먹거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르기 힘든 노래라고 수빈 차음을 다른 그 이제 스파게티나 씨랑 연관된 것도 혹시 스파게티 집을 해서 스파게티나가 진짜 단순하다 진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이 생활 현장에서 일하시던 것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다른 단원들이 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게이 그러면 뭐 일단 떠오르는 게 패션 디자이너, 패션 피플, 그리고 예술가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직업군에서 있을 것 같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우리들은 전부 다 평범한 모습들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진짜 힘들어 돌아가잖아. 그걸 이 때문에 킴 때문에 나이트까지. 네, 저는 지금 원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국가고시 봐가지고 임상병리사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여자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는 막 의심의 초리는 들어올 때 여자들이 촉이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술 먹고 이런 거야 되고, 저희 보통 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대 이거 이대입니다. 쌤 혹시 남자 좋아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쌤은 게이 같기도 하고 일반 같기도 한데 내가 보니까 바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걔도 특이했지만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반성. 왜? 네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게? 그랬거든요. 여자애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는 일부러 일틱을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목소리도 깔고. 그래서 제가 지보이스에서 일틱을 담당하고 있죠. 일틱은 뭔가요? 일틱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게이의 성향이나 느낌이 안 묻어나게끔 일반 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까마를 했구나. 야, 네가 세상 제일 예뻤어. 진짜 예뻤어요. 그래서 손짓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좀 난감하기도 할 것 같은 게, 아무도 나한테 게이냐고 안 물어봤는데 내가 먼저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게이입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생활인으로서의 게이라면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불편할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감독님은 감독이시니까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좀 그런 점으로 힘들었던 사람 혹시 있으신지? 단 한 사람 있네요. 솔직히 다 힘들잖아. 그런 다 힘들었던 경험 다 있잖아.
저는 구체적인 이제 직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워낙 좀 특이한 직업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미디어 관련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서울 광장에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하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각 방송사마다 다 뉴스가 나오는 걸 제가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직장 동료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그걸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내가 걸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좀 되게 걱정했었는데. 정말요? 네. 너가 올라가서 이번 안 나왔대. 네. 근데 금방 지나가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걱정되긴 했었죠. 이번에 허핑존에도 우리 안 올라갔잖아. 재작년 올라갔잖아 우리.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과 영화 제작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이 영화의 리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지보이스 활동의 리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게이들이 등장하는 걸 처음 봤다. 한 컷에 뭐 내지는 한 작품에. 그래서 되게 조율하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뭐 사실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영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누가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록물로 남기는 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 뭐 서너 명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서 조금만 더 모이면 누군가가 이제 어느 단원이 좀 더 나서면 할 수 있겠다. 왜냐면 합창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는 합창인데 그림을 찍으면 블러를 다 처리하고 나면 한 4명 남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를 내는 단원들이 꽤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블러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두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볼지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계속 끝까지 다큐는 찍을 때도 그랬고 그 개봉해서 상영하는 순간까지 계속 이제 긴장이 되고 용기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알고 싶은 거는 이 지보이스가 갖는 어떤 성소수자 연대 내에서의 위상이나 의미 같은 거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사무국장님께서. 제빼 하나 놓고 싶어. 최근에 그 인상 깊었던 리뷰 중에 하나가 저희 영화 보시고 김세훈 칼럼니스트라는 분이 즐겁게 울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즐겁게 운동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운동인지 생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인권 운동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렵고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생활인들이 평소에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주말에서도 이렇게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했던 게 이런 합창의 방법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더 문화적으로 대중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영화도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즐겁게 우리가 노래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춤도 추고 같이 이런 활동들이 운동으로서까지 다 이어지게 된다는 거는 저희로서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그래서 좀 더 영화가 더 잘 홍보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G보이스에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이태원이랑 종로가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전에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좀 그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누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날리지? 끝나기 전에 많이 너무 정확해. 예,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스타일에는 이태원을 잘 안 가요. 종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일단 시작은 종로에서 해요. 그럼 한 10시에서 11시가 되면은 이제 싸우기 시작해 이제. 야, 이태원 넘어가자. 아, 왜 또 가? 너 어제도 갔잖아. 이런 식으로 막. 왜냐면은 이태원이랑 종로랑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데렐라라고도 많이 해요. 왜냐면 12시 대기면은 이제 막차 끊기지 넘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가지고 지브이스 중에서도 이태원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술 먹고 노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한 12시 되면 이제 딱 명이 패가 갈라요. 그래서 매일 보면은 이태원 가는 애들끼리 친해져 있고 종로에 있는 종애들끼리 친해져 있고. 네, 그래서 뭐가 이태원 맞다. 이태원에는 이제 클럽이 좀 많아요. 클럽 위주의 놀이 문화가 많고, 그리고 종로는 이제 술집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노래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술 먹고 가로케 가고,
예, 그러니까 술이 있는 노래방이죠. 근데 지보이스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가요, 잘. 저희는 술만 먹어요, 그냥. 예. 종로인들이 더 많은 단체군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저희가 일요일날 술을 먹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클럽 가고 일요일날은 연습 끝나고 술 먹고 종로에서. 일요일에 클럽도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태원 클럽 잘 안 가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런 좀 더 저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약간 이태원 쪽에는 약간 그런 사회활동에 소극적이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있다. 스트레이트 남자로서 하나 있다. 이태원에는 모텔이 별로 없거든요. 종로는 많은데. 대박이다 대박.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봤어, 에이슨이 봤어. 아쉬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이태원도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세다 진짜. 얼굴이 제일 세. 진행하세요. 다음 이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노래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노래. 단장님이. 지보이스는 이제 늘 해오듯이 또 앞으로도 같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또 다시 또 연습하고 저희는 또 늘 해오던 대로 연대 활동도 하고 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활동 방향을 말씀드려 보자면 그 2017년 6월에 저희가 아시안 합창 페스티벌을 하게 됐어요. 네, LG 네. 다른 사람들 모르고 혼자 하시는. 네, 리액션 되게 좋네요. 너네 몰랐니? 그게 그 LGBT 합창 페스티벌인데요. 그게 아시아에서는 그 2015년에 1회를 맞이했었고요. 개최를 하게 됐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울에서 그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주최는 친구 사회와 언니 네트워크가 같이 공동 주최로 하게 됐고 그다음 지보이스가 주관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게 아시아 페스티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보이스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뭐 좀 잘 홍보가 돼서 잘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는 매년 정기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10월이면 아마 또 정기 공연을 아마 저희가 준비할 것 같거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지보이스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는데 질문 하나 더 짧게 드리면 그러면 해외에도 이렇게 LGBT 커뮤니티 내에서의 합창단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유명한 데가 있나요? 저희요. 우리가 반응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희처럼 영화 찍은 데도 아직 없어요. 막 이래. 아시아에서. 아 그럼 노래 들어보고 끝낼게요. 영화 얘기하면 돼. 그 일단은 한국. 예. 콩그레츄레이션. 네, 저희 한국 남았대요. 되게 아쉬우시죠? 네, 네, 나중에 정기 공연 오세요. 그 영화도 보시면 되고. 네, 영화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는 되게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세상 천지에 위켄즈 영화 하나만 하는 것처럼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만 사실 그런 것 같고 좀 들어주세요. 그 사실 그게 더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을 때 좀 더 이 영화가 가지는 메시지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하기와 또 해시태그를 해서 SNS에 많이 좀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많은 입소문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노래 Congratulation 맞죠? 예, 이게 노래가 좀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단 치우시고 제가 아까 봤는데 금방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자.
산다는 것은 마음먹기 나름인걸요. 지나간 일들도 아픈 기억도 다 묻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일도 생각 말아요. 오늘이 후회되지 않도록 이 순간 속에 살아요. 우린 더 행복해져야 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고난을 이겨낸 당신을 위해 Everybody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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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atulation. 욕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떠나간 사람도 잊어버려요. 건강하게 살아온 당신을 위해 Everybody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